토요일 오후의 백화점은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서는 지하 1층 할인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이 들려 있었지요. 정가의 40%가 내려간 가격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소재를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얇지도 두껍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민서의 쇼핑은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정하고 예산 안에서 고르고 오래 입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오래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서야?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자신감이 실린 목소리.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롱코트에 작은 로고가 새겨진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굽이 가는 구두를 신었는데도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머리카락은 윤기 있게 내려와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다듬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같은 교육학과에서 4년을 보냈지요. 졸업 후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고 연락은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명절 즈음 SNS에서 안부를 남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민서는 반가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카디건을 왼팔에 걸치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지요. 정말 오랜만이야. 여기서 다 보네.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서의 손에 들린 카디건 쪽으로 눈길을 한번 주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서는 느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나야 뭐 여전하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보고 있어. 남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고 우리 동네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어.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풀릴 것도 줄일 것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정적이겠다. 사실 나는 애 낳고 나서 더 바빠졌거든. 남편이 요즘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나는 전업으로 내조하면서 애 키우고 있어. 어제도 압구정에서 부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코트 샀다. 한정판이라 사실 눈 딱 감고 질렀지 뭐. 말하면서 서연은 코트 소매를 살짝 여몄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 됐네. 남편분도 승진하고. 민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응, 덕분에 여유가 생겼어. 예전엔 나도 취업 걱정하고 그랬잖아. 근데 결혼이 인생을 많이 바꾸더라. 민서 너도 뭐 나름 잘 사는 거지? 서연의 말끝이 올라갔습니다. 나름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집은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남편이 먼저 퇴근해 밥을 지어두었고 주말이면 동네 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길 때 느끼는 온기가 있었고 잠들기 전 작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잘 있어.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서는 다시 계산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베이지색 카디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도 괜찮은 정가에서 40% 내린 카디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잠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겁게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서연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연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요. 민서를 기다린 것인지 우연히 머물러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서를 보자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어디가? 나 아직 볼 거 있는데 같이 다닐래?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의 제안이었습니다. 민서는 잠깐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향한 곳은 3층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명이 낮고 은은했습니다. 진열대 사이 간격이 넓었고 직원들은 멀리서도 눈을 맞추며 다가왔습니다. 민서가 평소에 들르지 않는 층이었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듯 걸음을 늦추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번에 신상 들어왔다고 해서. 잠깐만. 쇼케이스 안에 스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실크천. 직원이 꺼내 서연의 손목에 살짝 걸쳐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가격을 모르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55만 원입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스카프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민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때? 지난달에 비슷한 거 하나 샀는데 이게 더 낫나? 민서는 스카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서의 손에는 방금 계산한 카디건이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48,000원짜리 카디건. 예쁘네. 민서는 짧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결국 스카프를 샀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손이 망설임 없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 너는 이런데 잘 안 오지? 응, 내가 살만한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끼는 거거나. 두 번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해봤자 무언가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서에게 살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한 것이었지요. 겨울 내내 쓴 욕실 발매트가 낡아서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둔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코너에서 민서는 매트를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흡수가 잘 되는지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를 두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2만 원짜리와 34,000원짜리였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민서 쪽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고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비슷해 보여도 다르더라고. 소재가. 그냥 비싼 거 사면 되잖아. 민서는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 서연은 짧게 웃고 다시 핸드폰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결국 민서는 34,000원짜리를 골랐습니다. 눌렀을 때 보관력이 더 좋았습니다. 저렴한 쪽보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잠깐 앉았습니다. 서연이 아메리카노를 사들고 왔고 민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일이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서연이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일 나간 날이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이번 주에 입주 점검이 있대서. 주말에도 나가? 힘들겠다.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평일에 늦게 들어오는 날 있고.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서야, 근데 솔직히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둘 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여유가 없으면 삶이 좀 건조해지지 않아?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푸드코트 안은 사람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힘들 때도 있지. 민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고르면서 사는 거잖아. 아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쓰는 거야. 기준이 다른 거지. 서연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 말이 동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연락하자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서는 주차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디건 하나, 발매트 하나. 계단을 내려가면서 민서는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려 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서가 느낀 것은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었습니다. 더 서늘하고 더 오래 남는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내 삶이 초라한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민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민서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그 확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흔들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충분한지 민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주차장 문을 밀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갔던 민서는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점검이 늦어질 것 같다고, 저녁은 먼저 먹으라고.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민서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도 마침 백화점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다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힌다며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참이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직 있었어? 남편이 늦는 데서. 서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 신발 매장 한 군데만 더 보려고 했는데 같이 가. 5층 신발 매장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들어서자마자 직원과 이미 아는 사이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다는 부츠가 아직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돌아올 때 서연은 민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신발 필요한 거 없어? 봄에 편한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 민서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흰색 스니커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이 단정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뒤집어서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28만 원이었습니다. 민서는 신발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직원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연이 부츠를 신어보았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걸어보고 거울 앞에 서보고 조명 아래서 각도를 바꿔보았습니다. 이거 얼마라고 했죠? 47만 원입니다. 지난달이랑 가격이 같네요. 이거 할게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속도가 민서가 발매트를 고르는데 걸린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 말했습니다. 너 아까 본 거 있지 않았어? 흰 스니커즈. 괜찮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어서 가격 보고 놓은 거잖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종류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아? 뭐 하나 살 때마다 가격부터 보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들은 아니지.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서연이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주얼리 매장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반지와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서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연이 손짓했고 민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진열장 앞에서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중앙에 다이아몬드 양옆으로 작은 돌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신랑이 결혼할 때 맞춰준 거야. 요즘 새로 나온 디자인이랑 비교해 봤는데 지금 봐도 안 뒤지더라. 민서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민서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민서의 반지는 단순했습니다. 두께가 고른 은빛 밴드, 세팅된 돌도 새겨진 문양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금속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있었습니다. 너 반지는 결혼할 때 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 서연의 표정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물려받은 거? 시어머니 반지를? 응.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맞춰준 거라고 하셨어. 두 분이 오래 사셨는데 나한테 주고 싶다고 하셔서.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예쁘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는 자기 것이어야 하지 않아? 남이 끼던 걸 끼는 건 좀 그렇잖아. 민서는 왼손을 살짝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반지를 받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민서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반지가 작으면 늘려도 된다고, 마음에 안 들면 말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가가 붉어지셨지요. 남편은 그 옆에서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귀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는 좋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 반지에는 두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는 거잖아. 나한테 그걸 주고 싶으셨던 거고. 서연은 짧게 그렇구나 했습니다. 아까 푸드코트에서와 같은 말투였습니다. 동의도 반박도 아닌 그 말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매장을 나서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줄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보았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 통로 끝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지, 남편의 귀끝, 그날 저녁 셋이서 먹었던 순두부찌개, 그 장면들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무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무게를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돈이 없어서 작은 반지를 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미 오늘 하루 동안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서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민서를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서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옆에 앉아 있고 싶다고. 그것이 지금 민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민서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서연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출입구 바로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흐름을 거스르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왜 그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선은 출입구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민서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나는 잘 살고 있어. 너보다. 말이 나왔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남편도 능력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너는 오늘 발매트 하나 고르는데 10분 걸리고 신발 가격 보고 내려놓고 반지도 시어머니 거 물려받고.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게 괜찮은 척 하는 거잖아. 솔직히 힘들잖아. 왜 그냥 인정 안 해?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소리, 안내방송, 카트 바퀴 소리. 그 안에서 두 사람만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왜 그게 중요해?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힘들다고 인정하는 게 너한테 왜 필요하냐고.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말들 나는 다 들었어. 아껴 산다고, 빠듯하다고, 반지도 그렇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왜 나한테 계속했는지는 모르겠어. 서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부럽지 않은 게 아니야.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나도 흔들렸어. 저 신발 가격 보고 내려놓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그게 사실이야. 서연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서연아, 너는 행복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게 무슨.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나는 내가 한 번도 편해 보이지 않았어. 뭔가를 계속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 나한테. 서연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에 들린 쇼핑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츠가 든 박스, 스카프가 든 종이백.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 많이 바빠.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낮았습니다. 본부장 되고 나서 집에 거의 못 들어와. 주말에도 골프 있고 접대 있고. 나는 애 데리고 거의 혼자 있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모임 나가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나도 그 안에 있어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서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애는 자고 있고, 남편은 늦고, 나 혼자 밥 먹는 날이 더 많아.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꾹 눌러두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 눌러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서연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에 딱 맞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부러웠어. 솔직히 망설임 없이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멋있어 보였어. 서연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남편이 있을 거야. 늦더라도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좀 이상했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야. 민서는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야. 근데 나한테는 이게 많은 거야. 서연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민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입구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방향과 택시 승강장 방향이 갈렸습니다. 나 이쪽이야. 민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 오늘 좀 이상했지. 아니, 이상했어. 알아. 민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잠깐 민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지쳐 있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화려한 것들 뒤에 혼자 밥을 먹는 저녁들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출발해. 오늘 있었던 일 있는데 집에서 얘기해도 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나도 지금 들어가는 중. 뭐 먹고 싶어? 민서는 핸드폰을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울컥함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조금씩 흔들렸던 무언가가 이 짧은 문자 한 줄에 다시 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순두부찌개. 답장을 보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쇼핑백 2개가 뒷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카디건 하나, 발매트 하나. 오늘 민서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오늘 한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은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돌아올 곳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민서가 오늘 하루 끝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민서야, 나 지금 승강장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택시 기다리는데 좀 추워서. 너 아직 안 나갔어?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 그래. 조심히 가. 끊기 전에 서연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진짜로. 민서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진동이 왔습니다. 서연의 문자였습니다. 잠깐, 나 앞에 잠깐 와줄 수 있어? 미안한데. 승강장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였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서가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자 서연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할게요. 서연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는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남편이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 문자 받았대. 오늘 쓴 거. 말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썼다고. 다음 달부터 카드 한도 조정하겠다고 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랑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미리 말도 없이 결정해버려. 항상 그래. 서연은 택시 승강장 지붕 위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쓰는 돈이 남편 눈에는 다 낭비로 보이는 것 같아. 모임도 옷도 이것저것 다. 능력 있다고 했잖아, 나. 근데 내 카드 한도는 남편이 정해. 말끝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민서는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서연이 보여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내던 손, 가격을 묻는 여유로운 말투, 직원과 나누던 익숙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의 뒷면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허락받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나 백화점 앞이야. 어디야? 민서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 퇴근하고 근처 지나는 길이었어. 짐 있으면 들어줄까 해서. 민서는 핸드폰을 든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민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승강장 앞에 있어.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걸어왔습니다. 작업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를 보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서 손에서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연 씨예요? 준호가 서연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대학 동기. 안녕하세요. 민서 남편이에요.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이 이 저녁 공기 안에서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잠깐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보았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을 고쳐들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면서 민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잘 가. 응. 서연아. 민서가 불렀습니다. 서연이 멈추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 그건 맞아. 근데 마음이 편한 건 그거랑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닫기 전에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와 섰습니다. 쇼핑백을 두 손에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응. 괜찮아 보여. 민서는 떠나는 택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민서도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짧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백화점이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줄어들었습니다. 쇼핑백들이 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산 것들이었습니다. 부츠, 스카프, 그리고 곧 한도가 조정될 카드. 남편에게 다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수증 정리해도.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발매트를 고르던 손,
반지를 내려다보던 눈, 그리고 준호가 아무 말 없이 쇼핑백을 받아들던 장면. 그 장면이 자꾸 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오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차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예뻤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서연은 이 반지를 받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둘이 함께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수들이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낮게 틀었습니다.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 순두부찌개 재료 사놨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언제 샀어? 퇴근하면서. 내가 문자 보내길래. 민서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할인 코너의 카디건, 서연의 코트, 2만원짜리 매트와 47만원짜리 부츠, 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택시 안으로 사라지던 서연의 뒷모습.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렸고 가라앉았고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 오늘 좀 별로였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왜? 그냥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잠깐. 준호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민서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그냥 달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차에서 내리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늘 그렇듯이. 그래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서연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더 많다는 말. 그 말이 화가 아니라 슬픔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민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연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민서에게 잠깐 들켰습니다. 언젠가 서연이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민서는 바랐습니다. 오지랖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두부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민서는 신발을 벗으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다 됐어. 손 씻고 와. 응. 민서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서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다시 알았습니다.